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죠. 얼마 전에 Screen Actors Guild Awards에서 수상을 했던 이정재 배우가 요번에는 제 37회 Independent Spirit Awards에서 Best Male Performance in a Script Series, 그러니까 TV 시리즈 나무주연상 부문에서 또 오징어 게임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개최되는 이런 시상식에서도 배우들이 상을 받고 그러네요. 윤여정 씨에 이어서 한국 배우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뉴스를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에서 다룰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3월 1일에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3월 4일에 개봉된 더 배트맨이 되겠습니다. 이 배트맨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놀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더 배트맨이 물론 슈퍼히어로 영화긴 하지만 이 상영 시간이 2시간 55분짜리예요. 그래서 이 3시간이 되는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크게 예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높게 박스오피스 기록을 해봤자 1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일요일에, 그러니까 예상 집계죠. 예상 집계 액수가 1억 2,8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맞아 다 집계를 해보니까 이제 주말 내내 3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수익이 되겠죠. 미국 내에서. 이 수익이 1억 3,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수익을 기록한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을 해서 총 2억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주말 사이에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집계 장소에 따라서 약간 액수가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2억 5,400만 달러라고 집계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2억 4,850만 달러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익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로 두 번째로 1억 달러 선을 오프닝 주말에 기록을 한 영화가 되겠어요. 물론 첫 번째 영화는 지난해 개봉을 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되겠죠. 이 영화는 개봉 주말에만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놀래켰었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더 배트맨이 1억 3,4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올라선 게 되겠죠. 근데 더 배트맨의 경우는 DC 코믹스고 또 제작을 한 영화사가 워너브라더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마블 영화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블 영화는 유니버스 연결을 해서 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팬베이스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뭐 디즈니에서 하건 소니에서 하건 수익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보던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DC 경우는 이 유니버스를 제대로 구성을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히트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배트맨 이후로 개봉될 예정인 DC EU 작품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글쎄요. 약간은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9년에 개봉을 했던 조커의 경우에는 오프닝 위켄드에 9,6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주중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박스오피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두 번째 주말에 합산한 결과 2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발성인 작품으로 많이 보여졌었는데 더 배트맨이 이런 기록을 따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주말에도 성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두 번째 주에도 흥행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평이 괜찮게 나왔어요. 라튼 토마토에서도 85%의 신선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메타스코어 경우에도 100점 만점에서 7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서 점수를 주는 IMDb 경우에는 10점 만점에서 8.6점을 줬고요. 라튼 토마토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90%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네마 스코어에서는 A-를 기록을 했거든요. A나 A 플러스면 더 좋긴 했겠지만 그래도 A-도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뭐 지속적인 흥행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AMC라는 그 체인 티에러의 이제 멤버로 있기 때문에 예매 상황을 조금 먼저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시팅 차트를 보면은 되는데 벌써 주말 상영관 중에서 돌비나 아이맥스 티에러에서 상영되는 편들이 매진이 된 회차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당분간 이런 흥행은 계속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 3월 11일이 되겠죠, 금요일. 그리고 3월 18일까지 그닥 뭐 눈길을 끄는 큰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3주 동안은 안전하게 더 배트맨이 흥행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트맨을 다룬 프랜차이즈 오프닝 결과에서도 전체 4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오프닝 기록만 봤을 때. 그리고 주연을 한 로버트 패틴슨이 출연을 한 영화 중에서도 4위를 차지했어요. 물론 로버트 패틴슨 하면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있으니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1, 2, 3위를 제끼면은 이제 4위가 배트맨이 되겠고 5위는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출연했던 해리 포터 앤 더 거블렛 오브 파이어가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올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배트맨을 감독을 한 맷 리브스 감독의 흥행 성적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감독은 Planet of the Apes 시리즈를 감독을 해서 많이 유명해진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요번에 더 배트맨이 이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 중에서는 가장 흥행을 크게 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이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이 박스오피스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더 배트맨은 뭐 이 영화를 제작한 워너 브라더스에도 큰 수익을 안겨준 거고, 주연을 한 로버트 패틴슨이나 아니면은 연출을 맡은 맷 리브스 감독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같은 기록은 미국 내에서 올해 안에 이제 개봉이 된 작품들 탑 10을 봤을 때도 다
당연히 1위를 차지한 작품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오프닝 위켄드 박스오피스 성적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적된 결과까지 합산을 해도 지금 언차리드가 1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게 개봉된 지 3주차가 되는 작품인데 지금 더 배트맨은 단 3일 만에 언차리드를 앞서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2022년 박스오피스 성적을 봤을 때에도 1위를 차지한 작품이 되겠고, 한 세계적인 박스오피스를 볼 때는 중국 내에서 개봉된 작품들이 상당히 흥행을 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차리드가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2억 7,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요 성적은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면은 금방 뒤바뀔 것 같아요. 언차리드하고는. 근데 중국에서 개봉한 The Better Lake 장진 2 그리고 Too Cool to Kill 요런 작품들은 벌써 6억 달러, 3억 9천 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액수를 넘기기에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3위는 이번 주 안에 바뀔 듯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더 배트맨의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과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평론가들의 평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배트맨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 영화의 줄거리와 평점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일러 워닝을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영화를 보신 다음에 들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일단 이 작품은 예산이 2억 달러가량이 들었다고 그래요. 보면은 굉장히 세트가 엄청 잘 묘사가 됐다고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다른 작품에서 배트맨의 오리진 스토리를 벌써 들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배트맨이 배트맨으로 활동을 한 지 2년째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계속 배트맨으로 활동을 하고 GCPD, 그러니까 가텀 시티 폴리스와도 같이 협력을 해서 범죄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배트맨이. 그러는 와중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가텀 시티 시장이 살해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처를 하는 리들러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사건이 나올 거를 예고를 하면서 배트맨과 이제 경찰들한테 계속 코드로 돼 있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트맨이 루테넌트 골든과 함께 이제 협력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와중에 미래의 캣워먼이 되는 셀리나 카일과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마인 팔콘이나 아니면 펭귄이나 이런 악역 캐릭터가 또 소개가 되죠. 여러 악역 캐릭터가 소개가 되긴 하지만 이번 작품은 배트맨과 리들러의 대립 관계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트맨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3시간짜리 영화니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포함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3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영화도 아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한 20-30분 정도는 편집을 해서 걷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팝콘 지수를 먼저 드리면은 4점 만점에서 2.5점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간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DC 코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슈퍼히어로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찾아보시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자, 한국에서도 기자분들이 굉장히 혹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혹평을 받을 만한 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잘못 만든 영화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미국에서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만든 영화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의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상당히 이야기 면에서는 일단 오리진 스토리를 다루지 않아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경이 되는 가텀 시티나 아니면은 배트맨 캐릭터가 리얼리스틱하게 묘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만화에 가까운 그런 좀 과장된 캐릭터라기보다는 실제의 바탕을 둔 그런 캐릭터로 가깝게 묘사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필름 누아르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디텍티브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탐정 이야기 그런 거에 더 베이스를 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조디악이나 세븐 뭐 이런 영화들을 비유하는 그런 크리틱들도 있고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에서 주연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트래비스 비커를 빗대어서 이 배트맨을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기존에 봤던 그런 브루스 웨인이나 배트맨 캐릭터가 아니고 좀 더 고뇌하는 그런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가 거의 세븐 같이 계속 비가 내리고 주로 밤에 배트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밤을 배경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필름 느와르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배트맨 캐릭터보다는 훨씬 더 상처받기 쉬운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단 이 설정이 배트맨으로 활동을 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격투를 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접했을 때 좀 부족한 점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러프한 그런 면을 보여줘서 너무 깨끗하거나 완벽하게 정제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캐스팅이거든요. 배트맨을 맡은 로버트 패틴슨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닌데 뭐 이번 배트맨에서 역할을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지까지 배트맨을 연기를 한 배우들 중에서 뭐 최악이다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일단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틴슨을 제외하고도 이 캣워먼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조이 크래비츠나 루테니 골든으로 등장을 하는 제프리 라이트, 펭귄 역할을 맡은 콜린 페럴, 리들러로 나오는 폴 데노, 카마인 팔콘으로 나오는 존 토토로, 알프레드 역할을 맡은 앤디 서키스, 그리고 D.A. 콜슨 역할을 맡은 피터 사르스가드. 이렇게 굉장히 이름만 들어보면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만한 그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캐릭터는 펭귄이에요. 콜린 페럴 굉장히 잘생긴 배우인데 이 펭귄 역할을 맡기면서 완전히 얼굴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분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배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장을 시켜놨어요. 무슨 이렇게 팻숫이라고 그러죠. 몸을 상당히 크게 보이게 하는 그 팻숫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도 엄청 그 프로스테틱을 이용을 한 분장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배우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게 그렇게 분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할 거면은 구태여 콜린 페럴을 고용을 할 필요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배우 입장이면은 자기 얼굴을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장을 시켜놓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오히려 본인은 굉장히 연기하는데 자유스러워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라는 자신에서 버퍼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장하는 자체가. 그래서 더 자유롭게 펭귄이라는 캐릭터를 묘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기하는 배우가 좋았으면 됐죠 뭐. 일단 극 중에서는 펭귄 역할이 제일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상당히 똑똑하게 묘사가 됐고, 그리고 리들러하고 배트맨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일단 배트맨이 펭귄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펭귄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들러 역할을 맡은 폴 데노나 아니면은 카마인 팔콘 역할을 맡은 존 토토로 경우는 두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긴 한데 약간 악역을 맡기에는 너무 순둥순둥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서는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사악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트릭 어터니 길 칼슨 역할을 맡은 피터 사르스가드 경우는 역시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긴 한데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피터 사르스가드의 부인이 매기 질런홀이거든요. 매기 질런홀이면은 요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더 러스트 더러로 올라간 그런 이제 감독으로까지 데뷔를 한 여배우인데, 이 친구가 지난 2008년에 개봉을 했던 더 다크 나잇에서 레이첼 역할을 했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에 부부가 다 나오게 된 거죠. 서로 이제 다른 시리즈로 나오긴 했지만 그 배트맨 프랜차이즈에 부부가 출연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면에서 이거는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제부터는 스포일러 리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들러가 본인의 계획을 다 성공을 하기 전에 아컴 어사일럼, 그러니까 아컴 정신병원에 수감이 돼요. 그러면서 옆방에 있는 이제 환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환자가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누구든지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은 게스를 할 수 있죠. 누구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누구냐? 극 중에는 보여지지 않은 아컴 프리즈너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베리 키오간이라는 배우가 출연을 해요. 리들러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 캐릭터는 조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커 캐릭터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DCEU가 얼마나 좀 체계 없이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9년에 조커가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등장을 했던 그 캐릭터를 연결성 없이 이 The Batman에서는 또 다른 캐스팅으로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커는 지금 2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조커 캐릭터를 맡게 되는 베리 키오간이라는 배우는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이터널스에서도 출연을 했고 여러 작품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젊은 배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커로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본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배트맨을 다룬 영화인데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브루스 웨인이나 배트맨처럼 보이지 않고 그런지 밴드의 리드싱어 같은 그런 락스타 같은 근데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덜 깬 그런 이미지로 계속 보여요. 그리고 극 중에서도 널바나라는 그룹의 음악이 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 가사 내용을 접합시켜서 이야기 안에 풀어놓기도 하거든요. 거의 방황하는 청년, 뭐 고뇌하는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트맨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배트맨은 거의 모두가 아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나치게 너무 멀어진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일단 상영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게 진짜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 전체가 밤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어둡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세트를 다채롭게 만들기는 했는데 셋업을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돈을 많이 들인 것 같긴 한데 상세하게 뭐를 볼 수가 없어.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분명히 뭐 배트맨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두운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조크가 나오고 웃기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진짜 3시간 동안 웃기는 대목은 한두 번? 그 정도고 그냥 주구장창 심각해. 심각하고 주인공은 늘상 고뇌하는 젊은이, 방황하는 젊은이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 지쳐요. 그렇게 3시간 동안 가면. 그리고 레이팅이 되겠죠. 등급이 PG-13이거든요. 13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봐야지 되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액션 자체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다. 물론 배트맨으로 활동을 한 지 2년 차 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현란한 무술이나 가젯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이해는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을 했던 배트맨 시리즈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영화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와 진짜
이런 영화들 때문에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좋은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는데 특히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2008년도 작품이죠. The Dark Knight. 요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 영화는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작품이 다 그거와 견주어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같은 캐릭터를 묘사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같은 캐릭터를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우려먹으니까 이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DC 코믹에서 캐릭터가 배트맨하고 슈퍼맨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같은 캐릭터만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캐릭터를 좀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콜린 페럴이 이 작품에서는 펭귄으로 연기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배우가 영화에 출연을 하는 거면은 그 배우가 출연한지 알고 볼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연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분장도 분장이지만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구태여 그 사람을 고용을 해야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콜린 페럴의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잘생긴 얼굴을 왜 이렇게 가리게 했을까? 안타깝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배트맨을 연기한 배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발 킬머예요. 1995년도 작품이죠. 배트맨 포레버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물론 이 영화 자체를 제가 가장 잘된 배트맨 영화라고 꼽는 건 아닌데 배트맨 캐릭터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첫 번째로 뽑으실 만한 배우가 되겠죠.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과 함께 세 개의 배트맨 트릴로지 영화를 만들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트맨 영화가 더 다크 나잇이에요. 2008년도 작품. 그래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배트맨을 연기한 배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트맨이 영화로 제작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할리우드에 올려놓은 배우가 되겠죠. 1989년하고 1992년에 배트맨으로 출연을 했던 마이클 키튼입니다. 팀 버튼 감독과 함께 만들었던 작품들이죠. 89년도 작품이 배트맨이었고 다음에 92년도 작품은 배트맨 리턴즈였습니다. 두 작품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고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배트맨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배우들로는 두 배우만 말씀드릴게요. 1997년에 배트맨 앤 로빈에 출연을 한 조지 클루니가 되겠습니다. 배트맨 앤 로빈은 진짜 너무 심한 영화였죠. 그렇게 황당한 영화는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제 배트맨 연기를 보여준 배우로는 벤 애플렉이 되겠습니다. 벤 애플렉이 뭐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로 원탑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진 않았었죠. 잭 스나이더가 감독한 작품에 출연을 했었는데 2016년 작품이죠. Batman vs. Superman Dawn of Justice 2017년에 Justice League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저스티스 리그를 다시 잭 스나이더 버전으로 만든 잭 스나이더's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세 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벤 애플렉하고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잘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배트맨이 나이가 든 캐릭터로 묘사가 된 것도 조금 글쎄요. 기존의 이미지하고 조금 많이 차별화시킨 것 같아서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었고 일단 벤 애플렉이라는 배우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코닉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에 벤 애플렉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녹아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와 벤 애플렉을 최악의 배트맨 연기자로 그렇게 저는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더 배트맨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로버트 패틴슨 경우에는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번째 정도? 그럼 4번째는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레고에서 배트맨 무비를 만들었었는데 2017년도 작품이죠.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만 담당을 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윌 아넷이 목소리를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미있게 목소리를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4번째로 좋아하는 배트맨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이 영화도 중간 정도예요. 아주 못 만들지도 않았고 아주 잘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겠지만 많이 기대를 하고 보시면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슈퍼히어로 영화를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볼만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캣워먼 역할을 한 조이 크래비츠라는 배우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친구도 상당히 오랫동안 배우로 연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인상적인 역할을 맡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으로 완전히 각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또 HBO 맥스에서 공개가 된 킴이라는 작품에서도 주연을 맡아서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여배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이 크래비츠는 물론이고 이제 제프리 라이트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텀시티 시장으로 등장을 하는 벨라 역할의 제이미 러슨이라는 캐릭터들이 다 백인이 아니고 유색 인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딴지를 걸면은 이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겠죠? 본인이 이제 모자란 점을 너무 대놓고 SNS상에 증거로 남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 배트맨을 감독한 맷 리브스 감독에 따르면은 이번 영화와 연결되는 HBO 맥스 시리즈도 2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펭귄이 어떻게 범죄 세계에서 힘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가 하나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는 원래는 이제 가텀시티 경찰을 배경으로 해서 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 중이었었는데 그 시리즈는 일단 홀드가 되고 그 대신에 아컴 어사일럼, 그러니까 아컴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약간 호러적인 그런 스핀오프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다른 시리즈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조커나 리들러 캐릭터가 그 시리즈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화상에서는 삭제가 된 그런 부분인데
원래 촬영분에는 이 배트맨이 아컴 정신병원에 가서 조커와 면담을 갖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들의 침묵에서 스털링이 닥터 렉터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식의 이제 그런 셋업으로 촬영을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뭐 디렉터스 컷 식으로 해서 4시간짜리의 새로운 버전을 소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근데 3시간도 긴데 4시간은 좀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DCEU도 세계를 조금 넓혀갈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몇 편이나 성공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번 영화가 코믹북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느와르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작품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작품에서 리들러는 2007년 작품이죠. 조디악에서 묘사가 된 조디악 킬러의 이미지를 많이 부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참고하시면은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텀 시티가 묘사가 된 게 1995년에 개봉을 한 세븐이라는 작품의 이제 세계관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트맨 캐릭터는 76년도 작품이죠.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과 많이 흡사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 캐릭터는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1987년도 작품이죠. The Untouchables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로버트 니로가 알카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굉장히 펭귄하고 흡사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캣워먼 캐릭터 경우에는 개인사적인 얘기로 들어갈 때 1974년에 소개가 됐던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약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리들러가 처단을 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쥐덫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티브 경우에는 1984년에 개봉이 됐던 1984라는 영화를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처음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한 더 배트맨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팝콘 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4점 만점에서 2.5점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